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독해 3부분을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중 문제 살펴보실 거고요.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을 파악을 할 겁니다. 적중 문제를 보실 때에 이제 문제 먼저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진짜로 내가 모의고사 문제지나 시험 보러 갈 때 문제를 딱 보면 뭐부터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그냥 막 대충 읽으면서 기계적으로 푸는지, 이 문제를 딱 보고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문제를 볼 때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뭘 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출제 의도 및 핵심 전략까지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독해 3부분이 짧기는 해요. 사실 HSK 5급이랑 6급에 비해서는 지문이 길어봤자 한 3, 4줄, 4, 5줄 정도 되는 지문이지만 이게 분량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문제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답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SK 5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4급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영역이고 또 읽어야 될 게 많은 영역일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독해 3부분을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첫 번째 문제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쭉 있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문제 포인트가 있고 이제 보기가 4가지가 주어졌는데 짧아요 보기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하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보기가 길지 않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일부러 이제 67에서 68번에 한 지문에 2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독해 3부분 후반부에 나오는데 지문이 조금 길어져요. 오늘 특별히 또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이 중국에서 체류하거나 그런 경험이 많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텍스트 그냥 이론상에서 있는 지문들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문에 조금 더 익숙해요. 이야기 형식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거나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종류의 글은 이야기 형식으로, 그래서 이야기 형식의 2 문제가 해당이 되는 지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문제가 2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문제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대충 읽더라도 보기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2 문제가 주어지죠.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중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하나의 설명문이죠. 해당하는 보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야기 형식입니다. 비교적 길고요. 한 지문에 2가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오늘 2가지 형태를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파악하셔야 돼요. 자, 문제 딱 봤어. 그럼 지문 먼저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딱 파악을 하셔야죠.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왜냐하면 대다수의 문제가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파악해서 보기 중심으로 가셔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2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HSK 5급이랑 6급으로 가시게 되면 한 지문대 4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럼 이제 빠르게 문제가 원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문제가 원하는 걸 얘가 빨리 찾냐 못 찾냐가 바로 출제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요. 가장.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골라야 할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자체는 하이즈를 언급을 하고 쪼이 종야오를 언급한 부분에서 답을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를 봐서 보기의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지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做人 정지, 벙요,健康이 나왔어요. 성적이나 친구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단어고요. 做人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단어일 수는 있지만 4급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겠죠.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 됨됨이. 그럼 이제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으면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문에서 이 4개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르셔야 하는 거죠. 볼게요.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의 성적은 성적 나온다. 성적 나오면
B의 성적이 있었으니까 성적을 생각하는데 뿌렁이 나오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성적을 제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지문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보기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소거하고 답을 찾아가는 데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다는 것은 해놓고 또 뭐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쭉 넘어가면 돼요.家长 학생이 학부모가 다짜고짜 칸중 아이의 성적만을 중시해. 그럼 아이가 또 뿌가 나오죠. 찌은강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이 단어 보여 하고 딱 찍고 넘어가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랑타만 이외 잘못 여기는 거죠. 성적이 선생님 근데 이 글에 성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정답을 정지로 골랐어요 라고 하면 진짜 설득력 있어요. 정지. 근데 읽어야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其实 사실은 말이야. 요거 중요하죠. 其实 이게 사실은 말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孩子先学会怎样成为有用的人才.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비슷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똑같은 거에서 딱 비슷한 같은 그림 찾기로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건강은 아까 앞에서 여기서 소거가 됐으니까. 근데 쪼어런이 무슨 뜻이냐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유용한 인재가 될 것이냐가 사람 됨됨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이 쪼어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3급이나 4급에서 대다수의 한 3분의 2 정도? 한 50%에서 60%, 70%그 정도의 문제는 그냥 글자만 똑같으면 딱 집으면 답을 고를 수 있기는 했으나 조금은 더 고급 문제, 20, 30%의 문제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유사 표현으로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보기에는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건 듣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걸 중심으로 문제와 보기 중심으로 읽다가 소거를 해나가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언급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읽으셔야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유용한 인재라는 것이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정부사에 유의하시면서 소거가 돼야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데 소거가 돼야지 아무래도 그 정답률이 높아지잖아요. 오답을 고를 확률이 좀 적어지고 유사 표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비로소 유용한 인재가 되느냐가 사람 됨됨이다라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특강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대비 특강에서는 정말 이제 진짜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여기서 점수를 잃기 쉬운 문제를 빨리 잡아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 파악하셔야죠.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일단. 문제가 일단은 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이가 여러분이 그 개미인 거를 몰라도 벌레 충자가 보통 이렇게 붓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대충 곤충이겠거려니 하고 하시면 돼요. 이게 개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이 마이라는 요 녀석들이 왜 일을 하는지. 근데 그게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4급치고는 길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읽기가 힘드니까 여름에 개미들을 찾아야겠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개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우인 걸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얘가 겨울철에 어때? 하고선 키워드가 시아티엔이랑 마이가 나오고 훌이랑 똥티엔이 나온다는 거를 키워드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할 일이 없고 일을 좋아하고 먹을 게 없고 겨울철을 준비하고 후회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눈밭에서 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보기들이 전반적으로 수러형이에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마이가 뭘 하는지 후리가 어떤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 돼. 시아티엔 마이가 나왔다. 여름철에 마이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해놓고 후리로 바뀌어요. 그럼 대충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제에서 오지 않을까. 그러면 A나 C보다는 일을 좋아하거나 겨울철 준비하는 얘기가 언젠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아티엔이 나오고 마이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답을 좀 추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리눈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똥티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읽으실 수 있으면 다 읽으면야 좋겠지만 똥티엔이 나올 때까지 후다닥 빨리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문제가 원하는 걸 보면 되니까. 근데 얘가 보면 뭐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막 유유자적하면서 신나서 가고 막 지천에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뭐 즐겁고 쭉 가요. 가다가 여기 얼마 되지 않아. 자, 문제 이제 전환이 되죠. 콰일러더 시아티엔이 끝났어요. 치오티엔이 왔고 지나갔고 드디어 똥티엔이 왔죠. 겨울철이 왔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고 호리가,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가 겨울철에 호리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의 음식물도 찾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논밭에서 이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마이처럼 여름철에 그럼 마이랑 여름철도 나오죠. 이 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다 되고 있어요. 먹을 걸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큐에 그럼 얘네는 겨울철에 먹을 걸 준비했고, 그렇죠. 근데 후회했다거나 노래한 얘기는 나와요. 열심히 일한 것도 나와요. 근데 열심히 일한 건 주어가 누구예요? 마이예요. 후리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논밭에서 놀았다는 얘기는 그 어디서도 등장할 수 없어요. 그럼 B랑 C랑이 보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랑 C로 오답을 고를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라고요, 출제자가.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데 너무 답인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후리를 물어보는 건지 마이를 물어보는 건지를 보고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후회돼. 나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지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해서 쭈어런으로 답을 고른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지문 자체가 이 부분이 읽기 어렵진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체가, 근데 왜냐면 어느 정도 문제를 읽으면 이게 개미랑 배짱이 얘기라는 거, 중국에서는 후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개미랑 배짱이랑 얘기라는 걸 알고 센스 있게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제 그냥 읽으시는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지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임박해서 정말이지 이게 놓치기 쉬운 문제. 남들 다 맞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지만 남들이 틀리는 문제에서 내가 맞춰버리면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정답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자, 질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여름철의 개미는, 겨울철의 여우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우를 물어봤으면 개미에 대한 얘기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질문과 보기를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함정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왜냐면 유사 표현으로 바꾸니까요. 함정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근데 보기만 가지고 가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만 보고선 정답 고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보기 보면서 지문 이렇게 비교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두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독해 3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 얼마 앞두지 않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